안녕하십니까, 딸기 케이크입니다. 오늘은 소니의 알파 7S 마크 3예요. 저희가 이번에 FX3 예판 하는데 신청을 해서 성공했습니다. 아니, 물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? 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뭐 부족한 그 상황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카메라 구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자, 그래서 FX3가 오기 전에 제가 이 알파 7S 마크 3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끌고 나왔어요. 카메라 자체가 나온 지가 시간이 꽤 지났죠. 그래가지고 리뷰라든가 카메라에 대한 설명들이 이미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그 껍데기라든가 이런 각종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해 볼게요. 자,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카메라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게 어떤 여지까지 뭐 문제가 되었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했다는 점에 있어서 너무 대단한 카메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이게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. 카메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이 그 카메라를 넘어서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게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어려운 말 같은데 무슨 소리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 니콘 카메라를 구입을 했어요. 돈이 없어가지고 니콘을 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안 나와요. 진짜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. 특히 같이 카메라를 구입했던 친구가 캐논을 샀는데 캐논으로 찍은 사진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예쁜데 니콘으로 찍으면 정말 너무 심한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사진 실력이 성장을 했어요. 카메라가 잘 안 해주니까 제가 무슨 짓을 그러니까 뭔가를 해가지고 사진을 잘 찍어야 되잖아요. 더 멋있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가 나쁘기 때문에 저 같은 케이스는 성장을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카메라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은 여기에 만족해가지고 성장의 속도가 더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. 한번 기계를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렌즈 쪽 포커스가 있죠. 오토 포커스 굉장히 성능이 좋아요.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딱 맞추잖아요. 사람이 막 다녀도 그냥 포커스를 딱 잡고 그리고 아마 그 짐승 동물들 이거 짐승이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동물들 눈에다가 포커스를 잡아도 막 쫓아다니고 이러더라고요. 그런데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 포커스라는 게 그저 AF로 딱 맞추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.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촬영을 하면은 한 명은 렌즈 워커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조절을 하잖아요. 그리고 한 명은 포커스를 이렇게 돌리면서 맞춰요.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카메라가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막 제반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게 이제 카메라 팀이 그 정도 나눠지는데 한 명이 이 뷰 그러니까 이 앵글을 잡고 한 명이 포커스를 잡으면 두 명의 작업을 하잖아요. 혼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돌려가면서 찍는 거에 비해 가지고 느낌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상적 기교라든가 기본적인 그게 한 명이 할 수 없는 게 나와요.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두 명에서 카메라를 다루면 두 명이 다룬 것만큼 더 오묘하고 좀 수준 높은 영상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리고 ISO라든가 이 카메라 설정하는 이런 거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서 더 완벽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커스 포커스 얘기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포커스 플로가 하는 일 뭘 하냐 하면은 사람이 어딘가에 집중을 하거나 뭐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이렇게 흘러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포커스 플로가 포커스를 통해서 집중시키거나 혹은 부드럽게 만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. 그런데 AF가 이 포커스를 담당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미건조하게 바뀌어요. 그러니까 펜 포커스로 촬영한 거에 소프트웨어를 써가지고 배경 흐림을 만든 거랑 큰 차이가 없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죠. 그냥 뒤가 날아갔네.
뭐가 포커스가 맞았나 보다 이러고 끝나는 그런 영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노출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. 상황에 따라서 이 카메라들은 항상 적정 노출이라든가 적정한, 그러니까 기준에 맞는 것들만 제공해 주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. 이게 너무너무 완벽하고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그 예쁘고 완벽한 걸 뛰어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해서 자동 기어를 가진, 오토매틱 기어를 가진 자동차를 타는 사람이 오토매틱 기어를 팔고 수동 기어 달린 차로 바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살면서 딱 한 명 그런 사람을 봤는데, 오토를 가지고 차 한 대를 재미 삼아서 수동을 추가하는 경우는 있어도 오토를 팔고 수동을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. 그런 식으로 불편하지만 훨씬 더 즐겁고 재밌고 뭔가 정교하고 인간적이며 뭐 감각적인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경우에 이렇게 카메라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겁니다. 그러니까 영상이나 사진을 배우고 발전해야 될 사람한테는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, 그런데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이거만큼 편한 카메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옆에 HDMI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이즈에 HDMI가 들어갔어요. 야, 이거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이게 다 마이크로였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크로를 꽂으면 그 마이크로로 꽂아놓은 것들이 옆으로 쓸리면 바로 부러지고 막 이렇게 흔들흔들 안에서 흔들흔들 거리니까 답이 없더라고요. 그런 경우들 많았는데 풀 사이즈로 들어가면서 HDMI가 아주 편해졌어요. 거기에 회전 액정.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근데 지금에 와서야 이거 넣어줬다는 게 조금 깝깝하긴 해요. 좀 진작 넣어주지. 그런 것도 괜찮고요. 그리고 조작하는 거는 제가 워낙에 소니에 익숙한 사람이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냥 눈을 감고도 쓸 수 있다는 말이 뭐냐면은, 촬영하다 보면은 불을 다 끄고 저쪽만 보이니까 이 뒤에는 안 보이거든요. 그냥 대고 그냥 누르면 따다다닥 조절이 가능해요. 그 정도는 써줘야 익숙하게 카메라를 쓸 수 있다고. 이런 것들,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이 기존의 방식과 똑같이 나와가지고 따로 적응할 필요 없는 것들은 굉장히 좋아요. 자, 이제 좀 더 안 좋은 얘기를 해볼까요? 저는 이거 핸드 그립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.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핸드 그립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빼죽해요. 예전 거 어떻게 생겼냐면 이 끝이 이렇게 동그래요. 동그란 상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요 부분에 이렇게 잡는 요 손가락이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. 요 안에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져가지고 여기다 손가락을 이렇게 걸잖아요. 그럼 이 상태로 카메라가 가만히 있어요.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.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카메라를 가볍게 쥐고 어딜 가더라도 이게 힘을 줄 필요 없이 그냥 손가락에 힘 쫙 빼도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. 그러니까 손이 편해질 그 여지가 있는데,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 모양새를 만들지 않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쑥 빠져서 내려가는 이런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이 그립이 뭐가 이상해요. 예전에 쓰던 그립을 배터리가 바뀌면서 뭐가 이 기계가 많이 들어오면서 뭔가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게 커졌다. 그러면 예전 모양 그대로 좀 커지면 돼요. 커질 여지가 아직도 있거든요. 그런데 최대한 크기 자체는 최대한 안 늘리면서 공간을 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이거 너무 억지스럽게 키워가지고 이 손에 맞는 자세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그리고 뷰파인더도 익숙해요. 괜찮아요. 그런데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. 이렇게 보면은 뚜뚜뚜뚜뚜뚜 이래요. 그리고 이거 돌려가지고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보면 매끄럽게 움직여요. 아니, 왜 영상에서만 이렇게 끊기는지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저기 EOS R5도 이렇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 녀석하고 비슷해요.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, 설마 영상을 찍으면 뷰파인더를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건가? 이렇게 봤을 때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최단거리 가까이 오면요, 이 정도니까 한 요만큼 보여요. 그리고 뷰파인더를 통해서 이렇게 보잖아요. 이렇게 이만큼 보여요. 그러니까 요만큼과 이만큼의 차이예요. 그러니까 한 7인치 모니터를 바라보는 것과 한 15인치 모니터 보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, 잘 보고 잘 찍어야 되잖아요. 야, 이 디테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, 그리고 노출에 관련된 부분도 낮에 밖에 나가서 이거 이렇게 보잖아요. 잘 구별이 안 갈 때가 있어요. 밝으니까. 그때는
이거 들여다보고 지금 노출이 어느 정도야? 이거 봐야 되고요. 그리고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가서 40만 9,600으로 딱 촬영할 때 이걸로 이렇게 보면 밤에는 대충 보이겠다. 그런데 이거 보면서 맞춰야 될 때 있잖아요. 이렇게 보면서 그때는 이게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. 그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보면 이 앞에 뭐가 있겠지? 이런 거 맞출 때는 파인더를 들여다보거든요. 그러니까 뷰 파인더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으로 바꾸니까 다다다다다 이래요. 뭐 퀄리티하고 뭐 스피드 그거 아마 이게 스피드가 지금 퀄리티는 떨어지고 속도는 잘 나오는 걸로 맞춰져 있을 텐데 그래도 이래요. 그게 좀 만족스럽지가 않네요. 일단 이게 사진기처럼 생겼잖아요. 뷰 파인더도 있고 손잡이도 있고 캠코더의 손잡이는 이렇게 생길 이유가 없죠. 그래서 이건 사진기인데 사진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요 모양이라서 요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.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방법이 있나요? 뭐 그런 거지. 자, 그리고 겉에 보여지는 문제점들은 뭐 그 정도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 중에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S 시네톤이에요. 그게 처음에 나올 때는 이 안에 안 들어갔었어요. 이 FX9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FX6 들어가고 FX3 이 녀석 동시에 들어갔어요. 와, S 시네톤이 이전까지 요게 이제 소니 6400이고요. 저거는 후지의 XT3인데 소니가 보여주는 그 영상에서 스킨톤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한동안 소니를 굉장히 싫어했었어요. 한동안이 아니지. 아직도 소니를 주력으로 쓰지는 않잖아요. 보통 그 후지필름을 사용해요. 그런데 후지필름 또 30분 컷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좀 피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소니의 S 시네톤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스킨톤을 그냥 쓰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. 그런데 S 시네톤 써보니까 예뻐요. 괜찮아요. 쓸만해요. 이거 굉장한 발전이라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디지털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개선이 됐는데 제가 또 꼽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은 와이파이가 발전을 했어요. 그 이전에 저는 이 원격 촬영하는 영상들이 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하고 카메라랑 연결해서 제어를 하고 와이파이를 통해 가지고 영상이 전송이 되거든요. 근데 2.4기가 쓸 때는 항상 끊겨요. 폰을 여기다 놓고 카메라를 여기다 놔도 끊겨요. 그랬는데 5G가 아니지 5GHz를 쓰니까 HD 영상이 끊김없이 날아와요. 거기다가 영상이 이렇게 있잖아요. 영상의 한 부분을 쿡 찍잖아요. AF가 도는 거예요. 실시간으로 딜레이가 거의 없이 그거 보는데 야 이게 이 문제였구나 싶을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. 그런 면도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자, 대략 제가 여기서 말씀을 너무 많이 드리면 나중에 FX3 얘기할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. FX3가 결국에 이 녀석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말 많이 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어. 자,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은 외형은 카메라같이 생겼고 이 구성 요소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바보예요. 그리고 이런 들어가 있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처럼 이렇게 간소화된 액세서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영상 장비랑 호환이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안에 S 시네톤 좋고 뭐 AF 굉장히 잘 잡고 뭐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게 초보자라든가 아니면 뭐 앞으로 이제 그 좀 더 발전해야 될 사람들한테는 너무 잘 나와서 이걸 뛰어넘기가 힘들 거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좀 독이 되는 카메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알파 7S3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요 정도면은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필승!